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건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한국 도시를 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층 주거 건물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건 실제 한 건물주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한 날이라고 합니다. 팔고는 싶은데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이 특정 시장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 한마디가 전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 겉보기엔 정말 똑같이 생긴 바로 이 쌍둥이 주택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겉모습은 정말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데 알고 보면 법적인 DNA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이 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결정적인 법적 차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 이건 법적으로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집,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는 거죠. 반면에 왼쪽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입니다. 각 호실마다, 그러니까 102호, 102호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다세대 주택이 훨씬 더 많이 지어졌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다가구보다 한 층을 더, 그러니까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지금 문제의 씨앗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멀쩡한 곡물들의 거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바로 혹독한 세금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미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엄청나게, 정말 가혹하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주택의 법적 DNA가 발목을 잡습니다. 각 호실이 별개의 집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사면요, 세법상으로는 이걸 여러 채의 집을 한꺼번에 쇼핑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이 건물 전체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 사는 101호는 첫 주택이니까 세율이 한 1에서 3% 정도 나와요. 괜찮죠? 그런데 바로 옆집 102호를 사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집이 되면서 세율이 8%로 그냥 팍 뛰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103호, 201호, 그 다음부터 사는 모든 집은요, 3주택 이상으로 취급돼서 세율이 무려 12%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세대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살 때 내야 하는 평균 취득세율이 건물 가격의 거의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면 취득세만 1억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세금 문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사기, 낙인, 그리고 탈출이라는 더 깊고 어두운 위기로 번져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시장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빌라라고 통칭되는 이런 주택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정말 하늘을 찌르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끔찍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집주인들은 팔 수가 없어서 갇혀버렸고, 사려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여기에 전세 사기로 신뢰는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이제 빌라를 기피하는 탈빌라 현상까지 보입니다. 결국 모든 수요는 비싼 대단지 아파트로만 쏠리고 정작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저렴한 주거 공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요, 누군가의 투기 자산이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서민들에게 저렴한 월세와 전세를 공급하는 주거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중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단단히 꼬여버린 매듭을 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해결책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규칙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정책의 원래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서민 주거시장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하고 합리적입니다. 만약 다세대 건물을 한 사람이 통째로 사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만 여러 채일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처럼 그냥 하나의 건물로 보고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꽉 막힌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이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낳았을 때 우리는 시정 참여자들이 어떻게든 적응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규칙이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